나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하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영상에서 이미 다수의 뇌경색 흔적이 보이는 경우들도 덜어 있어서 어떻게 이러한 상태인데 증상이 없었지. 안녕하세요. 24시간 365일 뇌를 지키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명지병원 신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수빈입니다. 네, 저는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는 김도현입니다. 오늘 시간은 무증상 뇌경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무증상 뇌경색이란 말을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어떤 병인가요? 무증상 뇌경색은 말 그대로 뇌에 작은 뇌경색이 생겼지만 그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환자분께서 모르는 상태로 지난 이후에 발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로 건강검진에서 뇌 MRI를 찍고 나서 우연히 발견되어서 이 설명을 위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중장년층에서 자주 보이게 되고요. 과거 병력이 없더라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증상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의 발견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무증상 뇌경색이 만약에 발견된다면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원인 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기저에 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뇌졸중의 위험은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금연, 저염식, 규칙적인 운동은 기본이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무증상이 무위험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외래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자주 보시나요? 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나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하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영상에서 이미 다수의 뇌경색 흔적이 보이는 경우들도 덜어 있어서 어떻게 이러한 상태인데 증상이 없었지 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 인지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징후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요. 이전에 혹시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혹은 이제 걸으실 때 중심이 안 잡히거나 했던 경험이 있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무증상 뇌경색은 단순히 지나쳐서는 안 되는 뇌졸중의 경고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증상인데 정말로 치매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뇌의 작은 손상이라도 계속 누적이 된다면 인지 기능이 영향을 받아서 점점 저하될 수가 있고요. 특히 뇌의 전두엽 부분이나 해마 주변에 무증상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는 기억력, 집중력, 실행 능력과 같은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무증상 뇌경색도 그중 하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이를 통칭해서 혈관성 인지장애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증상이 없다고 방치하지 않고 미리 관리를 하는 것이 앞으로 인지 기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그 젊은 사람들도 이런 무증상 뇌경색 보일 수가 있을까요? 네, 물론 고령층에서 이런 점이 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년층에서도 발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많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나 운동 부족, 그리고 혈압이랑 당뇨, 고지혈증이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빠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가족력이나 혈관 질환 병력이 있다면 더욱 무증상 뇌경색을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연령보다는 혈관 건강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검진에서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네, 건강검진을 하실 때 뇌 MRI를 촬영하신다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T로는 잘 안 보이는 미세한 뇌경색도 MRI에서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들께서 검사를 하시는 것이
이 무증상 뇌경색을 조기 발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우선순위는 역시 환자분 본인께서 느끼셨던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 어눌했던 게 지나간 적이 있었거나 생각해 봤는데 팔에 힘이 없어서 물건을 떨어뜨린 적이 있다든지 걸으려고 하는데 한쪽으로 쏠려서 걸었다든지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지나갔던 경험이 있으시면 그런 경우는 MRI를 진행하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이 외에도 혈관성 위험인자, 다시 말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잘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라든지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든지를 비롯해서 이런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률적으로 이러한 무증상 뇌경색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무증상 뇌경색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까요? 네,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에서 MRI만 검사를 했을 경우에 뇌경색이 발견되었을 때 관련돼서 그 혈관에 그 뇌경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혈관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MRA 검사, 즉 MRI를 통한 혈관 검사를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또한 뇌경색의 패턴에 따라서 혹시 이 뇌경색이 뇌혈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심장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발생한 혈전이 날아와서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경우에는 심장 검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증상 뇌경색이 발견되었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신경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더 심층적인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수님, 그러면 무증상 뇌경색이 있다고 하면은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영상에서 무증상 뇌경색이 확인이 되었다면 향후 이제 뇌졸중 예방을 위해 약물 치료를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신경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시면 약제 처방이 필요할지 그 여부를 결정받으실 수 있는데요.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동반된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 고지혈증약, 당뇨약, 그리고 혈압약을 시작하고 일부 필요시에는 이제 피를 묽게 하는 약으로 알려진 항혈소판제를 고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증상이 없으니 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거나 혹은 복용을 하더라도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약제 복용을 소홀히 하고 방치하게 되면 새로운 혹은 증상성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관리를 통해 무증상 병변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서 치매 위험도도 낮추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치의가 판단을 하여서 약제 복용이 필요하다 하면 꾸준하게 잘 복용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식습관이나 운동 같은 경우에도 같이 병행하면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무증상 뇌경색은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식사, 운동 관리는 기본입니다. 저염 식단, 균형 잡힌 식사, 과일과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고요. 포화지방과 가공식품의 섭취는 가급적 줄여야 합니다. 운동은 빠르게 걷기와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3에서 5회 시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관리가 결국에는 뇌혈관의 건강을 지켜주는 예방책이 됩니다. 약으로도 충분히 효과는 있지만 이런 생활 습관을 병행을 함으로써 보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 이러한 노력을 반드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리를 해서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증상이 무위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증상이어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혈관성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위험 요소를 자주 점검하고 변화가 발생하면 초기에 발견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젊은 나이 때부터 이런 식습관과 운동습관, 즉 생활습관의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무증상 뇌경색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증상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낙담하거나 시리에 빠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충분히 뇌졸중의 2차 예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기회가 더 주어졌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데 이제 보다 노력을 취하시면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뇌졸중 학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